먼저 꼼꼼한 문제 파악입니다. 조건은 모두 10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조건부터 하나씩 차근차근히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1번 조건 A 3,2분의 1,2라는 이런 점의 좌표가 나왔고, 2번 조건 Z는 1 위에 3점 P1, P2, P3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1번과 2번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림으로 나타내 주도록 합시다. 자, 이 연두색 평면이 있죠? 이 연두색 평면을 우리는 Z1이라고 합시다. Z 이꼴 1. 이 평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를 우리는 A점의 좌표라고 합니다. 3,2분의 1,2가 되겠죠? 그래서 A점의 좌표라고 합시다. 그러면 P1, 2, 3는 어디 있는 거냐면 바로 이 평면 위에 있는 겁니다. 여기 어디인가에 P1, 2, 3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조건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3번 조건에서는 OA 벡터와 OP1 벡터의 내적과 P2 벡터의 내적, P3 벡터의 내적의 값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황, 이 3번 조건으로서 3번 조건을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적이 나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4번 조건은 점 0, K, 0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1, 마이너스 0인 직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번 조건을 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와 같은 식이 나오죠. Z는 0이라는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 직선은 XY 평면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 5번 조건을 넘어가도록 합시다. 직선 L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XY 평면의 두 영역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을 이 XY 평면에 그려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림으로 다시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이와 같은 직선이 되고 이 직선을 L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직선에 의해서 XY 평면이 나눠지는데 그 나눠지는 영역을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하면 그냥 이쪽을 알파라고 하고 이쪽을 베타라고 합시다. 이와 같이 이 점을 0, K라고 의미로 정하고 이 직선을 L이라고 하면 이 직선에 의해서 두 부분 알파와 베타의 평면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조건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세 점 P1, 2, 3에서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라고 했죠. 이 수선의 발이 모두 알파에만 포함되거나 모두 베타에만 포함되도록 하는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6번, 7번 조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일단 여기 P1, 2, 3는 이 평면 위에 있는 거죠. 이와 같이 P1, 2, 3가 이 평면에 있을 때 이것을 XY 평면에 내립니다. 그러면 이 점들은 이쪽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경우 이런 식으로 모두 알파 평면 위에 있거나 두 번째 경우 이런 식으로 모두 베타 평면에 P1, 2, 3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일단 구하면 자, 이와 같은 식이 나오는데 이 y의 값이 마이너스 6x 플러스 k보다 더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식을 만족하는 x, y의 값이 P1, 2, 3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바로 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경우는 이거와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P1, 2, 3가 이 식을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P1, 2, 3의 좌표를 구해줘야 되겠죠. 이와 같이 되는데 즉 P1은 X1, Y1, X1, Y1은 뭔지 모르지만 Z는 1이라는 평면 위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좌표를 이용해서 이 3번 조건을 만족하도록 식을 만들면 이 식은 분모 2가 있기 때문에 양변에 2를 곱해서 분모를 없애주면 6x1 플러스 y1은 3분의 10이라는 얻을 수 있습니다. OA와 OP2의 내적이 1이다와 OA와 OP3의 내적이 마이너스 4분의 7이다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와 같이 식을 만들어 보면 6x2 플러스 y2는 마이너스 2라는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고 6x3 플러스 y3는 마이너스 2분의 15라는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씩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이 6번 조건에 의해서 P1, 2,
에서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모두 알파에 포함되거나 베타에 포함되도록 하라 그랬는데, 일단 먼저 알파에 포함되도록 한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까? 바로 이런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여기다 x와 y1 대신에 대입을 해서 정리하면 y1은 마이너스 6x1 플러스 k가 k보다 작다는 이와 같은 식이 나오는데, 요식과 요식을 이용해보면 6x1 플러스 y1이 3분의 10이라고 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6x1을 이쪽으로 좌변으로 이항을 해주면은 k라는 것은 y1 플러스 6x1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y1 플러스 6x1은 3분의 10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k는 3분의 10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k는 마이너스 2분의 15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k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k는 3분의 10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다음 조건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조건은 양의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양의 정수기 때문에 k는 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k는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7번 조건에 모두 베타에만 포함되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베타에만 포함되려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이 조건은 이거와 부호가 반대입니다. 따라서 이 k 값들은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5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9번 조건에서 보면 음의 정수 k의 최대값을 이라고 했는데,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8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k가 4라는 이것을 우리는 스몰 m이라고 하고, k가 마이너스 8인데 이것을 라지 m이라고 하면 4와 마이너스 8을 이 10번 조건에다 대입을 하면 이와 같이 10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